최근 텔레그램의 비밀 채팅방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성착취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엠번방, 고단방, 박사방, 그리고 여타 산발적인 채팅방들까지 합해서 관련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번 영상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릴 답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해자들의 범행 수법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일련의 사건들의 관련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죠. 문제의 시작은 트위터였습니다. 우선 엠번방의 경우 피해자 협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트위터에는 살쌔개 내지 일탈계라고 불리는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리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들을 겨냥한 피싱 사기를 설계했죠. 유저에게 사진과 개인정보가 무단 유포된다며 가짜 트위터 로그인 페이지를 보내는 겁니다. 당황한 피해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는 가해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가해자는 유저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굴복하고 맙니다. 엠번방의 주인인 갓갓은 서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사진과 영상들을 8가지 방에만 공유했습니다. 이 방들이 N번방이라는 이름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이러한 방들의 링크를 공유해주는 유료 중간방도 운영되었죠. 이번엔 최근 검거된 박사방입니다. 박사의 경우 트위터에 미끼용 고수익 알바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피해자는 링크에 적힌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했죠. 여기서 박사는 스폰 알바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 후 스폰서가 연결되었다며 또 다른 채팅방을 연결해줍니다. 이번에는 3초 내로 채팅 내역이 사라지는 비밀방입니다. 여기서 박사와 한패인 스폰서 역할의 가해자는 엠번방 때처럼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이미 상황은 늦었습니다. 박사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보한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사실과 영상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사진은 박사에게 전달되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사의 보조 역할을 한 공모자들은 1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보낸 자극적인 파일을 비밀 채팅방에 올리고 이런 채팅방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료로 운영되었기에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입장료를 받았죠. 실제로 박사가 검거된 후 그의 집에서 현금 1억 3천만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단순히 엠번방과 박사방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발적으로 수많은 텔레그램 채팅방들이 불법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고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팅방들의 관련자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범죄의 잔혹성 대비 참여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간 매개 장소였던 고단방에는 4,000명, 그리고 각각의 N번방에는 300명에서 700명 사이의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방들의 경우 이 중 가장 큰 방에는 2만여 명이 들어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과연 이 모든 채팅방의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냐일 겁니다. 저희의 1차적인 답변은 알 수 없다입니다. 그래도 범위를 좁혀볼 수는 있겠죠. 관찰된 가장 큰 방의 인원수가 2만여 명이고 관찰된 모든 방 참여자 수를 단순히 합하면 26만 명입니다. 물론 중복된 인원이 많고 여러 기기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당연히 이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최소값 2만부터 최대값 26만까지 10배 차이가 나는 막연한 수치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낼 수는 없겠죠. 여기서 질문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과연 텔레그램 성착취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유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 사람은 들어오기 위해 돈을 지불한 계정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마련한 사람이 한 명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10대, 20대 가입자의 경우 여럿이서 돈을 마련했을 수도 있죠. 게다가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사진과 영상은 복제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채팅방, 커뮤니티 사이트, 트위터와 텀블러 등으로 퍼져나갈 수 있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접근한 유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번 범죄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라고 하면 이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채팅방 입장 계정이 몇 명이냐에 대해서만 논쟁할 경우 이와 같은 확산 가능성을 간과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방 입장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냐는 논쟁을 막을 필요도 없겠지만 이로 인해 문제의 본질을 흐릴 필요 역시 없습니다. 확실한 건 최소 수만 명이 이번 범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채널의 특성상 몇 가지 참고 데이터를 말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2016년 논란이 된 소라넷의 경우 가입 계정 수가 100만이었습니다. 신분 인증이 필요 없기는 하지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또 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성매매 입건 횟수가 15,000명을 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합하면 총 14만 건.
물론 경찰에게 잡힌 것만 이 정도죠. 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실제 성산업 규모는 작게는 20배, 크게는 25배까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성매매, 소라넷,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인원수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범죄 경계를 오간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통점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셨듯 관련 통계 수치들은 우리의 통념보다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사 방식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치유와 특별법 제정까지 다양한 사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동의한다면 청원들에 서명하는 것도 작지만 확실한 의사표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의 설명란과 댓글에 청원 동의 링크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럼 저희 언더스코어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